추수를 생각합니다. 열매,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죠. 우리의 믿음이나 인생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열매는 나타나는 건데 어떤 열매냐 하는 부분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경제 역사를 보면 정치와 무관하지 않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 국가들을 분류해 보면 뭐 선진국이든 강대국이든 또뭐 OECD 국가, 경제 대국이든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 추수, 권력을 추수로 보는 건데 우리들에게 정치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권력자들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지금 더 이 정치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기업이 경제를 이루었다면 또 산업화나 또 부동산이나 이런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의 어떤 열매가 됐다면 지금은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가 잘못되면 경제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 선택을 하면 경제가 죽는 거예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뭐예요? 결국은 경제예요. 경제 정치가 된 겁니다. 지도자가 경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이제 정치 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윤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갈 때마다 보면은 경제인들이 따라 붙잖아요. 뭐 옛날에도 그런 것들은 있긴 했지만 지금이 더 그 부분이 중요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냥 정치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교하는 게 아니고 목표는 경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인들을 조인하고 또 어떤 무역의 어떤 길을 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인들이 또는 이 최고 지도자에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전쟁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마스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지금 치명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뭐 파괴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보면은 정치예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권력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뭐 박정희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오늘의 우리나라의 국력 또는 경제력 이런 어떤 선진화를 이룬 것들이 그런 정치인들의 어떤 공로, 그들의 역사, 또 그들의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역할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지도자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도자에게 이 본문 4절에서 보면은 주권자에게 분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 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전쟁이 대부분이 보면 지도자들이 화해요. 어떤 자존심, 어떤 감정. 우리가 적어도 지도자들은 안정적인 감정을 가져야 되거든요. 공정한 감정을 가져야 돼요. 어떤 개인 감정에 휩쓸린다든지 어떤 상황에 어떤 흥분하는 감정을 갖는다면 바른 정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행동한다든지 선택할 때 중요한 거는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뭐 이제 총선도 있고 뭐 끊임없이 이제 민주 정치에서 국민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지도자를.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그러니까 왜 사람이 열등감에 휩쓸리는가 하면 왜 사람이 공격을 합니까? 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또는 감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안정이 돼 있고 감정이 성숙하면 화가 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화를 내잖아요. 또는 공격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지도자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푸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그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어떤 감정을 폭발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물론 그 상황이 그렇게 그 이해는 되지만 지도자는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냉철해야 되는 거죠. 자기 개인 감정으로 어떤 그 분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결론은 전쟁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부분이 5절인데 주권자에게서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허물이 뭡니까? 버릇, 어떤 성격 또는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흠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 또는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들에게도 악이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허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평소에는 좋은 사람인데 지도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면 어떤 인기가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 권력이 주어지면 어떤 그 이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지역을 무시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주의라고 하는 말을 이 그 정치 쪽에서는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전체주의를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호남을 위한 지도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또 어떤 그 부류의 지도자가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부자 감세 또는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을 분출시키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주의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억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그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 대통령이 되면 어느 지역이 발전한다.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대통령이 생기면 자기네들은 좀 그 희생하면서 다른 쪽에 좀 그 더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런 게 성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정치를 보면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국민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우리 동네가 좋아진다. 그거는 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6절을 보시면은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그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기에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 똑똑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잘 우리가 관찰을 해야 돼요. 어떤 그 정신은 건강한가? 그렇죠. 어떤 성격은 좋은가?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그 부부의 흠결이 있다든지 또는 자녀의 문제, 무슨 경제의 문제에서 어떤 편협하다든지 공정하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이 국가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가 그 지도자를 선택하고 지도자를 신뢰할 때 이제는 경제가 정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추수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